아무도 그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일본 음악계에 내려진 하나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도쿄 국립대학교의 대강당 25년간 음악심리학의 권위자로 군림해온 사토 미코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논문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일본 전역으로 생중계되는 화면 속에서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자 강당 안은 잔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트로트는 음악이 아닙니다. 첫 마디부터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와 도표를 띄웠습니다. 일본인이 선호하는 섬세한 주파수와 한국 트로트 특유의 거친 꺾기 창법이 얼마나 상충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트로트가 일본 시장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를 32가지나 나열하며 그것을 문화적 불협화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지금 믿기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토 미코 교수는 일본 학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인간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수십 년간 연구해왔으며 특히 국가별, 인종별로 선호하는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는 이론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최근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있는 한국 트로트의 열풍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현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수천 개의 음원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한국 트로트 특유의 비브라토와 꺾기, 그리고 애절한 감성을 담은 창법들을 주파수 단위로 쪼개어 검증했습니다. 그녀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음악적 퇴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실 벽면에 가득 찬 복잡한 수식들을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본인의 귀는 정제된 소리에 익숙합니다. 한국 트로트의 이 불규칙한 파동은 일본인의 뇌에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입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현재의 인기는 마케팅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착시 현상일 뿐, 시간이 지나면 일본인들은 본능적으로 이 거친 소리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정 반응 지수라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심박수의 변화를 측정하여 그 음악이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흥분만을 유발하는지를 수치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인 피실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 트로트를 들려주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그녀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대부분의 피실험자는 초반에 흥미를 보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피로도를 호소했습니다. 사토 교수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의 핵심은 한국 트로트의 정서는 일본인의 유전자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논문이 발표되면 한국 음악의 일본 진출은 완전히 차단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일본 음악의 순수성을 지키는 수호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되지 않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분명 실패해야 마땅한데 오사카 돔 공연의 티켓은 단 5분 만에 4만 석이 매진되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이것을 집단 최면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자신의 귀보다 유행을 더 믿곤 하죠.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이 얼마나 속고 있는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는 일본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정밀 측정 장비를 가방에 챙기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번 오사카 돔 방문은 공연 관람이 아니라 거대한 사기극의 실체를 밝혀내는 수사관의 업무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기차 안에서도 자신의 논문을 다듬으며 현장에서 수집할 실패의 데이터를 상상했습니다. 사토 교수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 세상의 모든 감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그녀는 그 오만함이 부서질 때 얼마나 아픈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사카 돔으로 향하는 신칸센 안에서 사토 교수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젊은 조교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실시간으로 SNS 반응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오사카 돔 주변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줄을 서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합니다. 조교의 말에 사토 교수는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군요. 가짜 감동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다니. 오늘 밤이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 데이터가 말해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 안에 든 정밀 심박 측정기와 뇌파 분석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즐겁다고 말해도 뇌와 심장은 진실을 말하기 마련이니까요. 오사카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숨막히는 열기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날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역 전체가 한국 가수의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들이 내뿜는 기대감과 설렘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사토 교수는 그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들이 마치 길을 잃은 양떼처럼 보였습니다. 공연장 입구에 다다르자 인파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4만 명이라는 숫자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일본의 중장년층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그녀도 평생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괴한 현상이군요. 그녀는 조교에게 메모를 지시했습니다. 집단적 흥분 상태, 이성적 판단, 마비 징후 포착. 공연장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도매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사토 교수는 미리 확보한 좌석에 앉아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좌석 주변에는 평범한 일본인 아주머니들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식을 나눠 먹으며 한국어로 된 가사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옆자리에 앉은 한 중년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한국어를 아십니까? 여성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노래를 들으면 무슨 뜻인지 다 느껴져요. 신기하죠? 사토 교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느껴진다고?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정을 느낀다는 거지? 이건 명백한 심리적 착각이다. 그녀는 장비의 전원을 켜고 주변 관객들의 심박수를 무작위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공연 시작 전인데도 수치는 이미 정상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이것을 기대 심리에 의한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그래프를 보며 차갑게 분석했습니다. 이제 곧 가수가 나오고 노래가 시작되면 이들의 심장은 피로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소음이 뇌를 자극할 테니까요.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거대한 돔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자신의 이론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때로 머리보다 먼저 진실을 알아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토 교수는 자신의 차가운 데이터가 뜨거운 눈물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목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돔 전체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4만 명의 관객이 일제히 들고 있는 응원봉이 푸른 바다처럼 물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장비의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관객들의 심박수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어둠에 의한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생리적 반응이라고 메모했습니다. 그때 무대 중앙의 거대한 전광판에 금색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바로 성태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젊은 가수가 무대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4만 명의 함성이 돔 천장을 뚫을 듯 터져나왔습니다. 사토 교수는 귀를 막고 싶을 정도의 소음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노신사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보이는 아주 점잖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태윤이 무대에 나타나자 그는 아이처럼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가수의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만듭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이 소음은 당신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노신사는 그녀를 잠시 쳐다보더니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소리를 분석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마음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가수의 이름 성태윤이라는 석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당신은 절대 모를 겁니다. 사토 교수는 당황했습니다. 이름 석자가 의미라니 그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성태윤이 마이크를 잡고 관객석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돔 전체를 휘어잡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자신의 뇌파 분석기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관객들의 뇌파가 일제히 안정적인 알파파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녀는 당황하며 장비를 재부팅했습니다. 강렬한 함성 뒤에 찾아온 이 평온함은 그녀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성태윤이라는 가수가 어떤 최면 술법이라도 쓰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의 첫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태윤의 목소리가 돔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교수는 주파수 분석기에 나타난 파형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녀가 논문에서 소음이라고 규정했던 바로 그 거친 파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파동들이 관객들의 심박수와 완벽하게 동기화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협화음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리듬이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필사적으로 노트북에 데이터를 입력하려 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귀로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 그녀가 싫어하던 트로트였지만 그녀의 심장은 자꾸만 그 리듬을 따라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태윤이라는 이름이 가진 마력이 사토 교수의 견고한 이성의 벽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25년 연구가 뿌리째 흔들리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태윤의 노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오사카 돔은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교수는 자신의 장비가 뿜어내는 수치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론에 따르면 가사를 모르는 일본인들은 노래의 멜로디에만 반응해야 하며 그 반응 역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감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성태윤이 첫 소절을 떼자마자 4만 명의 관객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교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 우는 거지? 가사도 모르는데 왜? 그녀는 주변 관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듯한 치유와 정화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뇌파 분석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관객들의 뇌파는 이제 단순한 안정 상태를 넘어 깊은 명상 상태에서나 나타나는 감동의 파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영혼의 공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성태윤의 목소리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불안정한 주파수라고 비판해왔지만 지금 현장에서 듣는 그 떨림은 인간의 심장 박동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관객들의 가슴에 닿을 때마다 그들의 심장은 마치 거대한 북소리에 반응하듯 함께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숫자로 이 현상을 기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옆자리의 노신사는 이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태윤의 노래를 따라 부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발음은 엉망이었고 뜻도 몰랐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비과학적이라며 무시해왔던 감정이라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집단 최면일 뿐이야. 나는 학자야. 속으면 안 돼. 하지만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25년간 차가운 데이터만을 믿어온 그녀의 이성이 성태윤의 단 한 소절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중반부를 넘어서자 사토 교수는 더 이상 장비를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수천만 원짜리 정밀 측정 장비들이 나뒹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들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무대 위의 성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성태윤은 땀에 흠뻑 젖은 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수록 깊어졌고 그 깊이는 관객들의 영혼 가장 밑바닥까지 닿는 듯 했습니다. 사토 교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연구해온 것은 음악의 껍데기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음악이 주파수의 조합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한이 서린 고백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 트로트 특유의 그 꺾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고통을 이겨내려는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그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마법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 노래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들이 일본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자신의 논문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트로트의 정서는 일본인과 결합할 수 없다. 그녀는 그 문장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성태윤이 노래를 멈추고 관객석을 향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돔 안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흘리는 이 눈물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 순간 4만 명의 관객은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치는 대신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과학이 단 한 번도 해내지 못한 인류의 화합을 한국에서 온 한 젊은 가수의 노래가 해내고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흥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한 생동감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가치들은 데이터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 속에, 그리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학문이 얼마나 좁은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통감했습니다. 사토 교수의 눈에는 이제 데이터 그래프가 아니라 성태윤의 노래에 위로받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울림은 그녀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장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오사카 공연이 끝나고 도쿄로 돌아온 사토 교수는 곧장 자신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구실 안에는 그녀가 25년간 쌓아온 방대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한국 트로트를 비판하기 위해 작성했던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들이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완벽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은 죽은 지식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조교들은 문 밖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교수님, 국영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 약속하신 논문 발표 일정을 확정해달라고 합니다. 일본 학계 전체가 교수님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토 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논문 초안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트로트의 실패 사례 연구. 그녀는 그 제목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논문을 그대로 발표한다면 그녀는 일본 학계의 영웅이 될 것이고 명예와 부를 동시에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성태윤의 공연장에서 녹음해온 관객들의 울음소리를 틀었습니다. 기계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토 교수의 가슴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논문의 첫 페이지에 커다란 X자를 그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논문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25년의 명성이 종이 조각이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짓눌러온 오만함의 무게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음악적 공명과 인류 보편의 정서, 한국 트로트가 보여준 기적. 그녀는 자신이 오사카 돔에서 목격한 진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내려갔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감동을, 주파수가 아닌 마음을 적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논문이 발표되는 순간 그녀는 학계에서 매장당할 것이고 동료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학자라면 눈앞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이 그녀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펜 끝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뜨겁게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생방송 날이 되었습니다. 일본 전역의 시청자들이 사토 교수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상기된 얼굴로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트로트의 허상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신 사토 미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오사카 돔에서 확인하신 데이터는 어땠습니까? 스튜디오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토 교수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찢어버린 논문의 잔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사죄하러 나왔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죄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토 교수는 찢어진 논문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놓았습니다. 저는 25년간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리를 숫자로만 계산하려 했고 인간의 마음을 주파수로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사카 돔에서 본 것은 과학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영혼의 울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성태윤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의 노래가 어떻게 일본인들의 다친 마음을 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 노래 앞에 무너졌는지를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성태윤 가수의 노래는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일본인이 잊고 살았던, 아니 잃어버렸던 뜨거운 정과 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학자로서의 명예를 걸고 말합니다. 한국의 트로트는 인류가 공유해야 할 가장 고귀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방송국 관계자들은 당황하여 방송을 중단하려 했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일본 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토 교수는 즉시 교수직에서 해임되었고 수많은 혐한 단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는 그녀의 고백에 감동한 수천 명의 일본인이 꽃다발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 눈물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는 한 노인의 편지를 읽으며 사토 교수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지만 그 대가로 진실이라는 가장 값진 보물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가운 연구실의 학자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음악의 전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토 교수는 이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음악을 통한 치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잡한 측정 장비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에는 사람들의 사연이 적힌 수첩과 성태윤의 음반이 들려 있습니다. 그녀는 양로원과 병원을 찾아다니며 한국 트로트가 가진 생명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녀의 해맑은 미소에서 과거의 차가운 학자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가끔 성태윤과 만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태윤은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는 스승이자 동료가 되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성태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노래는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오사카 돔에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평생 차가운 데이터 속에 갇혀 죽어갔을 겁니다. 성태윤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교수님 안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국경과 세대를 넘어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교수의 고백 이후 한국 트로트를 색안경을 끼고 보던 시각들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제 일본의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한국 가수를 초청하고 있으며 일본의 젊은이들도 트로트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성숙한 변화였습니다. 사토 교수는 이 광경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편견과 오만함에 눈이 멀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사토 교수가 발견한 그 뜨거운 눈물과 성태윤의 목소리가 만든 기적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 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국 트로트의 자부심 그리고 진실을 택한 한 학자의 용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큰 힘이 되길 응원합니다. 아웃로 정확히 400자 1분. 오늘 우리는 한 일본인 교수의 인생을 바꾼 한국 트로트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장했던 오만함이 진심이 담긴 노래 한 소절 앞에 무너져 내리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토 미코 교수가 찢어버린 논문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편견의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새로 써내려간 감동의 기록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공존과 이해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성태윤이라는 이름이 오사카 돔에 울려 퍼졌을 때 그곳에 모인 4만 명의 일본인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노래에 울고 웃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악이 국경을 넘고 언어를 초월하여 인간의 영혼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인의 한과 정이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는 이 자랑스러운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동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 구독하시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태밀리 유튜브였습니다.